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원전 추진 문건 산업부에서 작성을 했는데 산업부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 직전에 이 문건을 삭제했다. 이 의혹을 SBS 끝까지 판다팀이 여러분께 검찰의 공소장을 입수해서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 했던 것 아니냐, 진상을 밝히라며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야당의 주장은 구시대 유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국회 연설에 나선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색깔론이라고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반부에 상당 분량을 야당을 비판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당 의석에서는 거센 항의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그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상정합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에 저는 국무총리로 일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남북관계나 북한의 중요 정보를 저에게도 보고해 주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 전달하신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 무렵 주례회동에서 대통령님은 저에게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 유관 부처들이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시였습니다. 대통령님은 남북관계의 착실한 진전을 원하셨습니다.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만해. 조심하세요. 뭐 하는 거야? 안 조심하세요.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 주려 했다며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 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습니다. 야당은 거짓 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민족의 운명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거짓을 서슴없이 말하고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의 신뢰를 손상하며 국기를 흔드는 위험한 일입니다. 정치를 더는 후퇴시키지 맙시다. 선거만 닥치면 색깔 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납시다. 국민 모독을 끝냅시다. 낡은 북풍 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냅시다. 정치를 한 걸음이라도 발전시킵시다. 그것이 정치인 모두의 책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낙연 대표의 연설 내용에 민주당에서는 박수가 나왔고 야당인 국민의힘 쪽에서는 거센 항의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민아 시사평론가, SBS 성혜영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성혜영 위원, 네. 지금 보면은 야당에서 이적행위라는 주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제기된 이후에 그야말로 청와대, 여당, 정부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적행위라는 주장은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정치 공세이자 색깔론이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치 역사에서 특히 최근 30년을 보면
이적행위, 특히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뭔가 실수가 있으면 그쪽 정당이 타격을 받을 수 없었던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이번에 산자부에서 작성했다가 밝혀진 북한 원전 관련 문건에 대해서 이적행위라는 표현을 했고, 또 여기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역시 이적행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연히 여권으로서는 이적행위라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하고 그게 아니다. 오늘 이낙연 대표의 사용한 그 워딩을 보면, 단어 자체를 보면 아시겠지만 색깔 공세다,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이다, 민족의 문제를 정치에 악용한다, 그다음에 선을 넘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여권으로서도 이 문제가 앞으로 곧 다가올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강경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주장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근거가 없다. 대통령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건넸던 USB에는 원전 이야기는 전혀 없다. 여기까지 이낙연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나섰어요. 김민하 평론가는 이 여야의 공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낙연 대표가 이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야당이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이적행위다라는 것은 정치적 평가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짓이다라고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도 이제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적행위다라고까지 한 것은 좀 선을 넘었다라는 어떤 평가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공개한 그 문건의 내용을 봐도 사실은 정부 정책이 아니라 이제 검토 내용이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세 가지 이런 북한 지역에 원전을 건설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써놨지만, 사실은 그 중에 두 가지는 이미 전에 이제 검토가 다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994년 제네바 합의에 경수로 지어지는 내용이 있다거나, 또는 이제 9.19 공동성명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전력 공급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한 바가 있고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과거의 어떤 사례에 비추어서 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건인데다가 새로운 내용은 이제 DMZ에다가 원전을 짓는다 이 내용이 있는데, 그건 저 보고서에서도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볼 때 야당이 지금 주장한 것처럼 북한에 일방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양해도 없는 상황에서 원전을 그냥 갖다가 주기로 했다라는 의혹 제기는 사실은 근거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야당도 과거에 정권을 잡아봤고, 그리고 심지어 이 제네바 합의는 김영삼 정권에서 이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역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적행위다라고 이제 이 일종의 이제 좀 색깔론의 프레임을 만든 것은 결국 선거를 앞두고 좀 지지층의 결집이나 이런 거를 모색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역공을 또 초래하고 있다, 여당의 역공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문건이 공개된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산업부의 공무원은 그 문건을 왜 작성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왜 또 삭제해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판단팀도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건데, 이 정치권에서 북한 원전 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에 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는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구시대의 유물 정치라고 야당 비대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말이죠.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는 지점은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왜 그 문건을 지웠을까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요. 네. 더 중요한 점은 문재인 정부는 이 원전에 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적합치 않은 에너지원으로 규정하고 난 다음에 탈원전을 추진합니다. 2017년 2월 달에 허가가 났던 신한울 3호기, 4호기 원전이 있는데, 이를 2017년도 말에는 신한울 원전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됐죠. 그리고부터 그 다음에 있었던 2018년 5월 달에 이 같은 문건들이 작성되는데, 조금 전에 나왔던 문건 중에 세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했지만, 거기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새로운 내용들이 신한울 원전에 있었던 과거에 이 기기들을 활용한다고 하는 안건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세 번째 안에는 신한울 원전을 정식으로 다 지어놓은 다음에 여기에 대한 원전의 에너지를 북으로 보내는 방식들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7,900억이나 되게 되는 매몰 비용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됐던 탈원전 정책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북한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원전을 짓고 북으로 원전에 대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우리 대한민국 산업부의 문건으로 작성이 됐다면 굉장히 모순적이고 우리 국가적에는 해를 가하게 되는 행위가 분명히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작성된 산업부의 문건에 대한민국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되고 이 작성된 문건은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그 사건에 관련된 진실을 얘기하면 아주 간단한 일인데 정치적인 공세로 몰아가고 있는 건 오히려 야권이 아니라 여당과 정부가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께 같은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김병민 비대위원께. 여당에서 또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왜 굳이 북한의 원전을 추진하려 했던 것 아니냐, 진상을 밝혀라, 이 정도 얘기했어도 될 사안을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어도 충분히 여당에서는 또 여권에서는 반응이 나왔을 텐데 이적 행위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굳이 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적 행위는 아주 쉽게 말해서 적을 이롭게 한다는 일이죠. 여기에는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국익을 저해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주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와 수사가 이 문건에 대한 시작으로 볼 수 있는데 월성 원전 1호기 같은 경우는 충분한 설계 수명을 바탕으로 더 진행이 될 수 있는 경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 문건들을 삭제하려고 했던 내용 때문에 수사가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럼 충분하게 우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 원전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에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했던 얘기와 정반대로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했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에는 해를 가하고 우리의 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북한에게는 오히려 훨씬 더 이롭게 만드는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문제 제기를 좀 강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 운운하면서 오히려 야당 대표의 입을 틀어막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야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궁금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지적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야당의 존재 가치, 존재 의미마저 퇴색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무리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어쨌든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해서는 안 될 주장을 한 것 아니냐. 대통령이 이적 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용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려봤고요. 마찬가지로 김민하 평론가께는 이적 행위다라고 하는 게 야당이 이적 행위를 했다가 아니라 이적 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 야당은 구체적인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 문건을 직접 확인할 수 없고 그러면 야당이라는 정치 세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자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을 갖고서 이러저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선거 때만 되면 북풍 색깔론을 들고 나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되치게 하는 것. 이건 여당 역시 선거를 의식해서 더 강하게 되치기에 나선 것 아닌지. 그러니까 야당의 문제 제기를 선거용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단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거용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적행위라는 그 말 때문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데 왜 북한에는 왜 원전을 지어주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 이 정부에서 원전과 관련된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건 없습니다.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도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고 지금 뭐 예를 들면은 해외 원전 수출 이런 거는 계속해서 한수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만나서 원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굉장히 장점이 있으니까 우리도 도와줄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렇게 직접 나서서 세일즈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환경에서 이제 원전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예를 들면 그것을 문제 삼기 위해서 앞으로 그러면 탈원전 정책을 정말 끝까지 성실하게 추진해라. 탈원전 정책을 더 원칙적으로 해라. 이런 주장을 했다라면 그것도 이제 어떤 비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탈원전 정책을 한다고 해놓고서는 왜 북한에 그걸 원전을 짓느냐? 이것은 이제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왜 퍼주기를 해주냐라는 그러한 어떤 생각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는 그런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제 선거용 문제 제기고 방어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나서는 건 역시 선거를 의식한 그런 선택 아니냐. 결국은 선거에 영향이 갈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연장선에서 지금 역공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오늘 국회 연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이미 의석에서 강하게 항의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야당의 공식적인 논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도 원내 대변인의 이야기입니다. 거짓 주장, 북풍 공작 운운하며 제1야당을 겁박한 여당 대표야말로 국민 모독을 중단해야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전후 정부가 북한 원전 추진 계획을 비밀리에 작성한 이유를 국정조사로 밝히면 될 일입니다. 자,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BS 보도가 나간 이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처음에 해명에 나섰을 때는 북한 원전 추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삭제된 문건을 공개할 수 없다,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오후 늦게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문건을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산업부가 스스로의 말을 뒤엎은 셈이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때까지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국민적 동의 없이 이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치 공방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이 점을 명쾌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료 공개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은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입니다. 맨 윗부분에는 동보고서는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예, 이성훈 기자의 어제 8시 뉴스 리포트 내용도 후반부에 나갔는데 성혜영 위원, 네. 산업부가 절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는 불가하다고 이야기했다가 불과 하루 만에 이 태도를 바꾼 것 아닙니까? 일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안 된다고 했는데 어제 공개를 했단 말이죠. 이른바 정부와 정치권 내부에 네. 그만큼 상당한 촉발 요인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만약에 산업부가 저 문건을 공개하지 않으면 더더욱 의혹이 확산되고 그 문건의 내용, 일부 언론의 취재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3가지 방안이 의혹 속에서 또 다른 의혹을 낳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청와대를 포함해서 이 정권 차원의 어떤 위기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부가 빨리 문건을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산업부 자체 판단은 아닌 것 같아 보인다는 게 주변 취재 기자들의 전언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SBS의 보도가 나간 이후에 검찰은 물론 정부에서도 이 문건 어떻게 삭제가 됐고 삭제된 문건의 내용이 무엇이냐 540개 정도 된다고 처음에 보도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마 정부 차원에서의 점검이 있었겠죠. 또 여당도 마찬가지고 이 문건이 과연 어떤 내용이었고 과연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지 그런 내용을 다 확인한 다음에 문제가 없다 결론 내리고 여권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야당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그게 상당히 합리적인 해석이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산업부의 이 공개는 하루 만에 이렇게 태도를 바꿀 걸 불과 하루 전에 산업부 대변인이 절대 불가라고 이야기했다가 하루 만에 공개하고 산업부의 입장에서는 조금 겸연쩍을 수도 있겠다. 물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산업부는 사실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금 그런 조직이고 그래서 상당히 이 자료를 다 삭제한 것이 또 산업부 차원의 이제 어떤 그러한 일이다라는 지금 의혹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핵심 의혹이죠. 지금도 검찰이 그 부분 수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봐도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자료를 삭제한 어떤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뭐 신내림이 있었다든지 신이 뭐 시킨 것 같다든지 뭐 이런 이상한 답변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봐도 윗선이 뭐냐, 이 삭제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냐, 그리고 산업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 어떤 은폐나 이런 것들에 들어갔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방어적으로 좀 이렇게 좀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 지금 논쟁은 산업부 차원의 이런 뭐 재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치권에서 굉장히 큰 어떤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가짜 뉴스 이런 형태로 앞으로 상당히 전국에 혼란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정치적 맥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정권 차원의 어떤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으리라고 보고요. 그런 판단에서 산자부도 이제 자유롭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산업부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뭐 전제 조건 같은 게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건 보고된 적도 없고 산업부
공무원 개인 차원의 아이디어였을 뿐이다. 이런 문건을 갖고 이적행위라고까지 주장한 국민의힘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건이 공개된 이후에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대응 입장은 뭡니까?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백한 진실을 밝히자는 내용에는 변함이 없고요. 여전히요? 여전히 변함이 없고 지금 문건을 보면서 별 내용이 없고 개인의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문건 속에서는 개인의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 공식적인 문건인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한 곳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당시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회에 보고되거나 혹은 관여됐던 정황이 있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뒤에 겸연찮게 이 말을 바꿨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드루킹에 관련된 댓글 조작 사건이 일어났을 때 김경수 지사를 비롯해서 전혀 관여된 바 없다고 했지만 재판 결과로 심각한 실형이 선고될 정도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보여진 바가 있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의 문제를 보게 되면 이 문제가 결국 산업부의 전 장관이었던 백운기 장관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변호인이었던 지금 현재 이용구 법무부 차관, 과거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이용구 차관의 얼마 전에 있었던 대리기사 폭행 논란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경찰은 그런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국민 앞에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언론의 수차례 보도가 있고 난 뒤에는 다시 경찰이 말을 바꿔서 굉장히 국민 앞에 송구하다는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도 아주 만약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없었더라면 언론이 이 같은 문제를 굉장히 신속하게 보도하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 조직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해당 공무원들을 전격 구속시키면서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국민 앞에 드러날 수 있었겠는가. 문건이 지금 단 한 개가 공개가 된 겁니다. 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문건들이 있을 텐데 관련된 사건의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힐 수 있는 일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이고요. 지금 여권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자신 있으면 국정조사에 응하면 됩니다. USB도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북측에 건넸다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는 굉장히 독특한 관계죠. 외교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사실상 군사분계선을 맞대고 있는 적의 개념과도 가까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국가에 대해서 정상에 보냈던 USB에 기밀이 있는데 국가기밀 유출 아니냐 국민에게 보내주겠. 또 반대적인 반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의 기밀을 북한에게다 건넨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USB에서 과연 어떤 정도의 경제 협력을 약속했던 것인지 충분하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그 내용도 공개하고 또 도보다리 회담에서 과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나눴던 진실을 알고 있는 건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 1시간 정도 가까운 기간 동안 북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했던 한 가지 단어가 발전소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보도도 됐는데 거기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조금 더 국민들이 속 시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시에 중앙일보가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당시에도 도보다리 회담 때는 발전소와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청와대, 여권에서는 USB 공개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최재성 정부 수석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야당이 공개를 하라고 하면 야당도 명운을 걸어야 한다. 국가 정상 간에 오갔던 그 내용을 공개를 하라. 근거 없는 의혹만으로 공개를 하라고 요구를 하면 도대체 국가의 위신이라는 게 뭐가 되겠냐, 기강이 뭐가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USB 자체가 북한에 건너갈 수 없는 물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략 물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봐야 될 건. 잠깐만요. 그 부분은 지금 저 성영 의원이 확인을 하고 하시는 네,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대통령이 스스로 공개한 내용인데 그걸 모르고 했을까요?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거는 전략 물자에 USB가 컴퓨터 관련 부품이기 때문에 북한에 수출을 할 수 없다는 물자입니다. 금수 품목으로 지정된 물자인데 대통령이 건네는 건 수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추정하는 게 뭐냐면 그 USB가 건너갈 때는 당연히 미국도 그 내용을 알았을 거 아니냐. 미국이 모르는 상태에서 USB가 북한에 건너질 리가 없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후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저 USB 안에 있는 내용을 미국이 과연 몰랐겠느냐. 그리고 그 안에 원전이라는 민감한 내용이 있었다면 과연 미국이 승인을 했겠느냐 하는 이런 또 이제 반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성 정무수석의 얘기도
USB 내용을 공개해도 예. 우리는 불리할 게 없다 이런 자신감이 배어 있는 근거가 바로 그 USB가 전달되는 전후에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USB 관련해서 북한에는 수출할 수 없다, 건넬 수 없는 물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또 혹시 또 다른 논란이 될까봐 그 질문을 제가 드렸던 건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USB가 건네졌다는 사실도 미국도 알았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도 알고 있을 내용에 원전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다. 이런 논거로 그 이야기를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최재성 정무수석도 공개는 안 된다. 왜? 기밀문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야당이 명운을 걸겠다면 우리도 공개하는 방안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오히려 더 강하게 야당을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 논란은 산업부가 어제 북한 원전 추진 문건, 삭제된 문건을 공개했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산업부 문건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더욱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